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무등산 평두매 습지가 국제 람사르 습지로 인정받았습니다. 대도시인 광주에 있는 습지 가운데서는 처음입니다. 광주시가 5.18을 왜곡한 게임을 제보한 초등학생을 표창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사 왜곡이 끊이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생산하는 캐스퍼가 정작 광주에서는 판매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프로야구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가 여러 악재를 만났습니다. 8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두산, 2위 NC와 6연전을 치르는 이번 주가 선두 수성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등산 평두매 습지가 국제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람사르 습지에 등록됐습니다. 생태학적 가치가 높아 국제적인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의미인데요. 대도시인 광주에서는 처음이고 전남에는 5곳이 이미 등록돼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멸종 위기 동물인 담비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나무들 사이로 사라집니다. 삭도 어슬렁거리며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무등산 해발고도 240m, 22,600제곱미터 면적의 평두매 습지입니다. 이곳에서는 낙지 빨판을 닮은 희귀식물인 낙지다리를 쉽게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이곳은 멸종위기종과 다양한 양서류의 주요 서식지로 인정받아 람사르 습지로 지정됐습니다. 멸종위기종 등 야생생물 780여 종이 서식하는 평두매 습지는 생태학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습니다. 전국에서 26번째이자 광주에서는 첫 번째입니다. 평두매 습지는 한국에 있는 양서류 28종 가운데 8종이 이 습지에 살고 있을 정도로 서식지로서 가치가 높은 데다 전국 국립공원 습지 중 큰산개구리의 최대 서식지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에 이런 대규모 습지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요. 야생 동물뿐만 아니라 계곡산 개구리 등 양서류 등 8종이 집단 서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평두매 습지는 과거 농경지로 사용됐는데 지하에서 물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습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광주 북구와 함께 람사르 습지 등록을 추진한 지 1년여 만에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높고 생태적으로 우수한 환경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해서 람사르 습지 등록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등록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평두매 습지가 국제적인 습지로 인정된 만큼 앞으로 잘 보존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는데 도심 한가운데서 약간 시골에서만 볼 수 있는 걸 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더 보존돼서 그냥 훼손 안 되고 유지됐으면 좋겠다. 전남에서는 지난 2016년에 등록된 순천 동천하구를 포함해 신안 증도갯벌과 무안갯벌 등 5곳이 람사르 습지로 등록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오늘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내내 받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구름 한 점 없는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역시 좋음에서 보통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른 오전에는 곳곳에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을 수 있어서 교통안전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온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12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6도까지 오르면서 기온차는 10도 이상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5.18을 왜곡 설정한 유명 온라인 게임이 논란이었죠. 광주시는 어제 이를 처음 제보한 초등학생을 표창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역사 왜곡 유형이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겁니다. 왜 근절되지 못하고 있고 한계는 무엇인지 주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항쟁지 광주 금남로에서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고 곤봉을 휘두르고 고문하는 경찰과 군인들. 거짓으로 판명난 북한군 침투설을 차용한 묘사까지.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온라인 가상현실 게임 로블록스에서 이 5.18 왜곡물을 발견해 신고한 건 초등학교 6학년 이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5.18 민주화운동 한국에서 일어난 운동인데 북한이 주도했다는 건 가짜 아닙니까? 광주시는 5.18 왜곡을 근절한 공로를 인정해 이 학생에게 표창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용기 있게 지켜낸 빛나는 당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플랫폼에서 5.18을 왜곡 설정한 게임은 여전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놀이문화까지 5.18 왜곡물에 노출되고 있지만 대응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연간 3억 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5.18 왜곡 모니터링을 전담하고 있는 5.18 기념재단. 지난해에만 1,359건의 왜곡, 폄훼 콘텐츠를 발견해 삭제 요청하고 30건을 수사 의뢰하기도 했지만 포털 사이트에 노출된 뉴스 댓글이나 커뮤니티 게시글을 감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곡의 유형과 왜곡의 목적이 달라지고 있다. 달라진 목적과 유형에 맞춰서 이 크리티컬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왜곡 대응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자랑스러운 5월을 내건 44주년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5.18 왜곡과 폄훼.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네요. 이렇게 되니까 좀 쑥스럽네요. 역사와 다른 사실이 유포되고 있음을 어른들에게 알렸을 뿐이라는 한 초등학생의 말이 우리 사회 전반에 다양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시의회가 광주시 노동기본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광주시의회 새로운 노동특위는 어제 정책 토론회를 열고 노조 관계자와 관계기관 등과 함께 노동기본조례에 담겨야 할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배달 근로자와 택배기사 등 다양한 유형의 노동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노동정책을 담은 노동기본조례를 신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나주시와 나주경찰서가 지난 8일 양귀비 불법 재배를 합동 단속한 결과 모두 54주가 적발됐습니다. 산포면과 공산면 주민 4명은 개인 텃밭에 30주를 심거나 비닐하우스에 4주를 심는 등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주경찰서는 이를 모두 입건해 재배 목적 등 정확한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광에서 패러글라이딩 연습을 하던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영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 40분쯤 영광군 묘량면에 있는 한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에서 패러글라이딩 연습을 하던 66살 조모 씨가 10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하늘에서 갑자기 옆으로 기울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18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가 오늘 시작합니다. 오는 25일 전국 소년체전도 열리다 보니 주 개최지인 목포는 물론 전남 곳곳에서 막바지 점검이 끝났는데요. 대회 기간 다양한 문화 행사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와 소년체육대회에서 달리기와 멀리뛰기 등 육상 종목이 열리는 목포 종합경기장.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를 앞두고 안내판을 점검하는 등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는 17개 종목에 3,8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여할 예정. 목포와 무안, 해남과 광양 등 5개 지역에서 e스포츠와 배구, 보치화와 골볼 등 17개 경기가 치러집니다. 목포시는 지난 전국체전을 사고 없이 치러낸 만큼 안전한 체전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회 개막에 앞서 선수단과 방문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숙박과 음식, 교통과 주차 분야에 대한 점검을 모두 차질 없이 마무리하였으며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제53회 소년체전은 육상과 축구 등 36개 종목에 18,757명이 참가합니다. 전남에서는 바둑과 레슬링 등 35개 종목에 1,225명의 선수와 임원이 실력을 선보일 예정. 팀별 종목이 많아 참가 선수들의 절반 이상인 758명이 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종목 석권을 이룬 바둑 종목과 또 순천 팔마중학교 배구팀에서 2연패를
또 육상의 여중에 그 최지우 선수가 400m 3연패와 완도중학교의 김태양 선수 역도 상가랑 도전 등을 저희들은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체전의 의미를 알릴 개회식은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주제 공연과 인기 가수들의 공연, 버스킹과 페이스 페인팅 등으로 펼쳐집니다. 대회 기간 전라남도 청소년 박람회와 메가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잇따라 열려 체전의 열기를 더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최근 들쭉날쭉한 경기력으로 선두 수성에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용병 투수 윌크로우가 인대 손상으로 장기간 이탈이 불가피해 선발 투수진의 구멍이 뚫린 데다 중요한 순간 잦은 수비 실책으로 경기를 내주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올 시즌 첫 3연패 위기에 몰린 상황. 기아의 작은 거인 김선빈 선수가 벼락 같은 홈런을 때려내며 승기를 잡습니다. 8회 1사 1루로 위기에선 마무리 정혜영이 5개의 아웃카운트를 책임지면서 깔끔하게 승리를 매조지합니다. 낮은 공의 방망이 끌어냅니다. 이렇게 정혜영이 5개의 아웃카운트를 책임지면서 팀 승리를 지켜냅니다. 상위권인 삼성과 SSG를 상대로 2승 3패를 거둔 기아 타이거즈는 2위 NC를 2게임 차로 따돌리고 선두 순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즌 초 폭발적인 타격과 안정된 투수력을 바탕으로 치고 나갔던 데 비하면 최근의 경기력은 들쭉날쭉합니다. 3주 연속 위닝 시리즈가 없는데 투수진의 볼넷 난발과 중요한 순간마다 터져나오는 수비 실책이 승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특히 투수진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을에 이어서 용병 투수 윌크로우가 인대 손상으로 장기간 이탈이 불가피한 데다가 최근 불펜진도 잦은 볼넷 난발 등으로 실점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부상에서 복귀한 캡틴 나성범이 실전 감각 부족과 불완전한 타격 밸런스로 1할에도 미치지 못하는 타격을 보여서 중심 타선의 무게감도 떨어져 있습니다. 다만 대체 선발로 나선 황동아가 지난 휴일 5이닝을 2피안타 1실점으로 틀어맞는 등 호투를 보이고 있고 2군에서 새로 가세한 외야수 박정우가 화끈한 타격과 신들린 수비로 팀의 활력소가 되고 있는 건 다행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8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두산, 그리고 2위 NC와 6연전을 치르는데 결국 구멍 뚫린 선발 투수진의 활약 여부와 수비의 집중력이 선두 수성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와 광주시 교육청의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는 7조 7,770억 원, 광주시 교육청은 2조 9,823억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광주시는 본 예산 6조 9,042억 원 대비 12.6% 증가했고 시교육청은 본 예산 2조 6,818억 원보다 11.2% 늘었습니다. 시의회는 5.18 역사 왜곡 대응 7천만 원, 5.18 구묘역 시민친화공원 조성 2억 8천만 원 등을 증액했고 시교육청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비 122억 원 등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전제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민단체가 광주시가 홍보하고 있는 공약 이행 실적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참여자치 20일은 광주시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로부터 공약 이행 평가 등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공약 이행 실적이 99.5%라고 공개했지만 시민들은 이런 주장을 믿기 힘들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약 이행률이 출범 당시 약속한 공약에 대한 총 이행률인지 아니면 연간 이행률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자의적인 평가는 시정 신뢰도 하락만을 남기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생산하는 캐스퍼가 정작 광주에서는 판매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GM은 보도자료를 내고 출시부터 지난달까지 캐스퍼의 국내 누적 판매 대수는 11만 7,900여 대로
이 가운데 광주에서 등록된 차량은 1.8%인 2,100여 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광주 시민 1,000명당 한 대가 조금 넘는 것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5번째입니다. 특히 지난해 45,170대가 팔린 가운데 광주 지역 등록 대수는 730대로 집계됐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최근 공유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면서 직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른바 환경특별도를 강조한 건데 김 지사의 최근 정책만 보면 말로만 친환경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MBC 충북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청과 3.6km가량 떨어진 청주 무심천변 자전거도로. 헬멧을 쓴 김영환 충북지사가 간부 공무원, 노조 위원장 등 직원 10여 명과 아침부터 모였습니다. 친환경 바람을 타고 최근 유행하는 공유 전기 자전거로 함께 출근하기 위해서입니다. 환경을 가치 있게 시티파크 충북! 충청북도가 매연 없고 친환경적인 출퇴근길을 만들겠다며 도청 직원 1,400여 명에게 무료로 공유 자전거를 쓰게 했습니다. 김 지사가 앞장서 시승했습니다. 전기 자전거는 오늘 처음 타봤고요. 굉장히 편하고 또 그 동작하기가 좋아서 그냥 누구든지 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충북도청 주변에서는 걸어다니며 보이는 쓰레기를 주워 담는 이른바 줍깅을 했습니다. 김 지사와 간부 공무원들은 평소 출근길에도 이렇게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충청북도를 환경특별도로 만들겠다는 선언에 이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 지사의 정책은 줄곧 규제 완화였습니다. 식수원인 대청호 주변에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대통령과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고 중부내륙특별법을 전부 개정해 규제 완화 특례까지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국민의힘 도의원조차 이른바 그린워싱이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린워싱은 실제로는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치면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환경특별도 충북을 내세우는 그린워싱, 자연개발은 멈추시길 바라면서 환경단체는 김 지사가 말로만 환경을 강조하면서 보여주기식 행정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보통은 형용무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정책은 바뀌지 않는데 지사님이 줍깅만 한다고 충북도가 이렇게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환경특별도가 되는 건 아니니까.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적 전략을 선택할 것이라며 과학을 활용한 개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경남 김해시가 최근 가야 테마파크에서 야간 비축제를 열었는데요. 주말이면 주변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축제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김해시는 무료였던 축제를 유료로 전환해 한 달 더 열기로 했습니다. MBC 경남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담벼락을 밝히는 은은한 불빛과 마당을 수놓은 초롱불. 어둠이 내린 가야 왕궁이 빛의 궁전으로 변했습니다. 별빛이 쏟아지는 정원은 LED 전구로 만든 꽃들이 화려한 색감을 뽐냅니다. 레이저 조명으로 꾸민 분수와 형형색색의 빛터널에서 관람객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여기 불빛 이렇게 하기 전부터 종종 여기 놀러 왔었는데 이렇게 또 예쁘게 가꿔져 있으니까 꾸며져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를 김해 방문의 해로 지정한 김해시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과 함께 지난달 20일부터 김해 가야 테마파크에서 일루미네이션 빛축제 빛의 왕국 가야를 시작했습니다. 사진 명소라는 입소문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야간에만 운영하는 한계에도 2주일 동안 5만 5천 명의 관람객이 찾았습니다. 지난 3일을 끝으로 축제는 막을 내렸지만 재개장 요구가 빗발쳤고 김해시는 이례적으로 무료였던 축제를 유료로 전환해 한 달 더 열기로 했습니다. 경남 지역에 부족한 야간 관광의 가능성을 엿본 겁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야간 콘텐츠가 많이 부재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갈구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또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야간에 남기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들을 저희가 잘 공략한 게 지난 연휴 기간 동안 재정비를 마친 김해 가야 테마파크 일루미네이션 축제는 다음 달 2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목욕탕이나 차량에 사용하는 연료가 기름 대신 전기나 가스로 점차 바뀌면서 시설이 방치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각종 사고 위험 때문에 철거하려고 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울산문화방송 이다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가 골목에 대중목욕탕 굴뚝이 우뚝 서 있습니다. 곳곳이 색이 바랬고 페인트가 벗겨져 오랜 세월의 흔적이 눈에 띕니다. 목욕탕 굴뚝은 나무에 불을 지펴 물을 데우기 위해 지어졌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연료가 가스나 전기로 바뀌면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굴뚝을 철거하는 데만 몇천만 원이 들어 주인들이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3천만 원 예상해요. 두들겨 내렸어요. 그때는 얼마 안 했는데 지금은 중장비 가격이 워낙 세니까. 울산의 준공 후 20년이 넘는 목욕탕 노후 굴뚝은 84개. 이 중 6개는 철근 부식, 콘크리트 탈락, 수직 균열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주유소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최근 전기와 수소를 이용하는 친환경차가 등장하면서 폐업이 잇따르고 있지만 기존 시설 철거가 쉽지 않습니다. 영업을 중단했지만 주유 시설은 녹이 쓴 채 고스란히 남아있고 출입을 금지하는 줄이 쳐져 있습니다. 주유소를 폐업하는 데 드는 토양 오염 조사와 정화 비용이 많게는 1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폐업을 하지 못하고 휴업 상태로 방치되는 주유소가 울산에서만 해마다 10곳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장년층의 노후 설계를 도와주는 빛골 50플러스 일자리 사업 발대식이 어제 광주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발대식에는 50플러스 일자리 참여자를 비롯한 장년층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고 장년층을 위한 강연과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가 내일부터 18일까지 예술극장에서 연극 나는 광주에 없었다를 공연합니다. 공연 배경은 열흘에 걸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으로 관객 참여형 연극 무대로 꾸며집니다. ACC는 5.18 40주년 기념 공연을 재창작해 4년 만인 올해 다시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5월 피톤치드 가득한 숲속 여행지로 완도 수목원과 구례 수목원, 진도 사천리 무장의 숲길, 곡성 재월섬 등 4곳을 추천했습니다. 완도 수목원은 국내 최대 난대림 자생지로 아열대 온실관과 산림박물관, 산림환경교육관 등 난대림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고 진도 사천리 무장의 숲길은 숲길 1.3km, 0.5km의 둘레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광주 서구가 주민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광주 서구는 사실혼과 예비 부부에게 난소 기능 검사와 부인 초음파, 남성의 경우 정액 검사 등 필수 가입력 검사비로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 한도로 1인 1회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문서 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연일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하늘 드러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역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내내 유지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12도 안팎으로 출발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26도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 특히 덥게 느껴질 수 있겠고요. 기온차는 10도 이상으로
안팎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목포도 12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 26도, 여수의 낮 기온은 22도 안팎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최고 1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약한 비가 지낼 수 있겠고요. 이후로는 또다시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